실제로 저는 이 병에 걸린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통약 2종류, 항우울제, 진통수염제, 근육이완제를 조합하여 1년 가까이 처방하면서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턱관절 질환 던전에서는 근막통증 증후군이 가장 무서운 만성 근육통으로 세력의 우두머리를 군림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근육통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 탄생 비하를 한번 들어보자. 턱관절 관련 근육의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느새 국소성 근통이나 근막통증, 즉 근육의 통증의 증상이 길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중추맥의 근통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우리는 통증이 있을 경우 통증 신호는 감각신경을 통해 말초에서 중추, 즉 몸의 말단부에서 뇌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통증이 지속될 경우 역으로 유해한 신경절달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을 일으키고 근육의 긴장과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중추맥의 근통 또는 만성근염이라고 불리는 근육질환입니다. 중추맥의 근통은 통증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병 확률이 높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통증이 연속성 있게 존재했었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근육에 통증이 존재했을 경우 일종의 근육 조직의 염증 상태가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되는데요. 단 일반적인 염증처럼 붉게 된다거나 붓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중추맥의 근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근통, 근막통증의 존재, 또 다른 근원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턱관절편에서 설명드렸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 현재 상황, 동기, 본능,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뇌의 부위들이 활성이 결합하여 근육 조직에 신호정보와 역행하여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근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경우 중추신경계 쪽에 신경은 민감해지고 그리고 연관통편에서 설명드린 그 신경을 공유하는 승모근의 지속적인 통증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지속이 되면 역류성으로 신경자극이 가게 되어 해당 부위에서 유해한 신경절달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반응이 여기에 한 스푼, 동기, 본능, 감정 등 정서적인 측면이 여기에 한 스푼 더해져 이러한 활성들이 모여 통증을 더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추맥의 근통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구조적 기능장애라고 해서 아래턱 운동의 범위와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통증으로 인해 입을 잘 못 벌리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셋째는 입을 벌리면 가만히 있어도 아팠던 통증이 더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는 근육을 눌러보았을 때도 역시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병원에 내원하시면 의사선생님들이 눌러보는 것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벼운 터치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중추신경계 쪽으로 자극이 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근육 긴장감. 환자분들은 흔히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된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근육의 짧아짐으로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입을 계속 안 벌리려고 하다 보니 근육도 거기에 맞춰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럼 바로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심지어 물리치료도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최적 치료의 원칙을 설명드리면 통증 근육 조직 자체를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열쇠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근육이나 치아 같은 곳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치료 결과가 여타 다른 근육통을 치료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 발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만큼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증상의 완화가 초기에는 매우 느리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분들도 이러한 점을 깨닫고 치료 결과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병에 걸린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통약 2종류, 항우울제, 진통수염제, 근육이완제를 조합하여 1년 가까이 처방하면서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적 치료법으로 들어가면 첫째로 치아 2개입니다.
N 발음을 활용한 치아 띄우기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잘 아시죠? 둘째로 아래턱 운동의 제한인데요. 통증성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식사 조절로 이어서 설명드리며 처음엔 충분한 시간 동안 죽이나 미음 등의 유동식으로 시작하여 통증이 나아지면 부드러운 고형식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씹으시고 통증이 더 좋아지면 고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스테이크 같은 건 안 되고 차돌박이나 대패 삼겹살 같은 것을 얇게 썰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통증을 유발하는 음식만 피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조직의 일종의 염증 상태이므로 국소마취제 주입 등의 주사요법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육 운동 또한 통증이 극심한 초기에는 오히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안정되면 그때 시작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치아이개를 위해서 스플린트 치료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부 항우울제와 근육통 치료제도 통증과 수면을 동시에 컨트롤하기 위해 활용하면 좋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민감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턱관절 환자에게 약물 치료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기전으로 도움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약물을 쓰는지는 추후에 따로 다룰 거고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중추매개 근통 환자에게 주로 진통수염제, 근육통 치료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쓰게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꼭 준수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보통 2주일 이상 연속으로 복용해야 혈중 농도가 유지되면서 효과가 있답니다. 보조요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추매개 근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찜질이나 초음파 등 물리치료를 하며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물리치료를 하면 안 되고 약물 등으로 충분히 통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물리치료로 통증이 유발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후 온찜질과 냉찜질 중 환자에 따라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것, 찜질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충분히 길게, 얼음 찜질은 5에서 7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턱관절 교근 치료 편에서 설명드린 꽃받침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원리와 시행법은 영상 끝나 띄워드릴 테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내 갖기입니다. 만성중추 매개근통의 치료는 서서히 진행이 되며 성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통증이 더 증가해버립니다. 치료가 진전이 없는 시기와 물리치료를 못하는 시기도 잘 견뎌내시다 보면 분명 증상이 개선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턱관절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컨텐츠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체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